안녕하세요. 안경토 회원 여러분.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비트코인에 관해서 찍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입니다. 제가 이 더 플로에서 여기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간단히 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 게 있어요. 이더리움은 무슨 문제 있는지, 비트코인은 무슨 문제 있는지, 뭘 해결하려고 했는지, 신용 문제 해결하려고 했다. 제가 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자체가 엄청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최대한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볼게요. 첫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해할 때 쉬울 거예요. 비트코인은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시대를 연 시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죠. 2009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라 이름 짓고 출시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 암호화폐 시대의 서막입니다. 사실 그 전에 암호화폐 시도는 많이 있었어요. 제가 그 역사는 여기서 서술하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지금 출시하려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주제는 메타버스 이코노미입니다. 제가 쓰는 메타버스는 일반 사람들하고 쓰는 메타버스하고 다른 측면에서 접근할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제가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경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명 안 드리고요. 그냥 일단 2009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정부를 반대한다. 반정부란 거는 법적 통화에 이런 방대한 인플레이션, 그걸 결국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걸 이런 현상을 참지 못해서 이런 반법정 통화 대체형으로서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국 정부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몰라요. 왜? 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왜 비트코인은 갈 수밖에 없는지, 존재의 의미가 뭔지는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지난번에 그 동영상을 보시고요. 오늘은 이더리움의 중심이 되어 있어서 비교하면서 말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그런 거라고 했죠. 그럼 이더리움은 뭐냐? 우리가 비트코인을 금이라고 비교할게요. 금. 우리 현실에서 금이라고 비교하면 이더리움은 석유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금은 우리가 그냥 자산 가치 보존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근데 이 금도 당연히 뭐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이래 소재용으로도 쓰여요. 근데 우리가 실제는 지금 현대 산업화 시대에서 쓸 수 없는, 안 쓰면 안 되는 게 뭐죠? 석유죠, 석유. 그래서 우리가 그 달러가 세계 기초통화잖아요. 페트로 달러라고 하잖아요. 왜? 브레튼 우즈에서 금과 달러를 우리가 패킹시킨 걸 미국이 감당을 못하니까 패킹을 안 시켰어요. 그래서 그냥 달러는 딱 종이 화폐예요. 뭐가 옛날에는 1달러 갖고 가면 0.3온스 금을 줬어요. 근데 그걸 미국이 포기했죠. 포기하면서 순수 종이 달러로 됐는데, 그럼 누가 믿습니까? 종이 달러를. 그래서 석유, 이 세상의 모든 석유 가격 결제를 특히 사우디하고 협의를 봐서, 사우디가 전 세계 석유의 주요 생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석유 결제할 때 무조건 달러를 써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달러가 전 세계 상품의 표시 단위가 된 거죠. 표시 단위. 가격 단위가 된 거죠. 우리가 특히 무역이나 글로벌에 쓰일 때 모든 가격은 달러 표시되잖아요. 비트코인도 지금 6만 달러 넘었잖아요. 지난번에 7만 달러 넘었고요. 사람들은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사실 가격이라고 안 보고요. 비트코인이 가격이 아니라 저는 그게 환율이라고 봅니다. 환율로 오늘 가격 보니까 67,262달러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환율이에요. 달러 대비 환율. 그러면 왜 가격이라 하지 않고 나는 환율이라고 할 거야? 제가 말했잖아요. 달러는 법적 통화잖아요. 달러 가치를 누가 보증합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보증해요. 미국이란 나라가 1년에 만들어낸 GDP, 미국이란 나라의 금융 실력, 미국이란 나라의 경제 실력, 미국이
만드는 기술 실력 이런 것들이 달러의 가치를 보장해요.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왜 가짜 돈을 가지고 진짜 돈을 진짜 돈을 가지고 가짜 돈을 사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실은 달러 세상과 비트코인 세상이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냥 비트코인은 국가가 없어요. 탈중앙화라고 했잖아요. 그럼 누가 비트코인의 가치를 담보를 하냐?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네트워크에 들어온 전 세계 사람이나 국가나 조직이 담보하는 거죠. 이게 네트워크 이미 어마어마하게 형성된 거잖아요. 드디어 미국에서 해물 ETF에서 블랙락 이런 애들이 자산운용 10만 달러씩, 10조 달러씩 운동하는 애들이 지금 ETF를 출시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해물. 이게 다 참여자들입니다. 이 네트워크라는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비트코인 가치를 보장을 하고요. 누군가의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이 비트코인 가치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 돈은 진짜 내 돈이다. 누구도 내 돈에 터치를 못한다. 우리가 은행에 계좌를 만들잖아요. 누군가 내 돈을 터치해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의 지갑 안에 내 돈은 아무도 터치 못하는 진짜 나에 속하는 돈이다. 이게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가치는 네트워크다. 전 세계에 국경이 없는 전 지구촌이 하나로 된 네트워크다. 이게 비트코인의 국가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이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국민들은 누구냐? 비트코인 국가의 국민들은 누구냐? 여기 참여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을 달러 대비 환율로 생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국 달러 세상에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비트코인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냐?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나는 달러 세상 지금 이미 달러 세상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맞이한 세상은 미국이 세계 기축통화 국가였고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였고 우리는 미국 지배의 세상 질서에 살아왔어요. 나는 이미 달러 왕국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내 지금 현실의 운명이에요. 근데 달러 왕국에 들어갈지, 아니, 비트코인 왕국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나 선택이에요. 나 선택. 여러분은 나 안 해. 나 왜 가짜 돈 가지고 진짜 돈과 가짜 돈 사. 안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진짜 세상에서 살지만 또 비트코인 왕국에도 살고 싶다 하면 비트코인은 당신한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가격을 환율로 보는 게 훨씬 문제를 이해할 때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더리움이 뭐냐? 제가 이제 이더리움 뭐라고 했어요? 이더리움은 제가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이 금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석유다. 그러면 금과 석유 차이를 보면은 답이 나와요. 금은 돈이잖아요. 금은 자산이잖아요. 금은 소재인데 석유처럼 많이 안 써요. 산업화시에 석유 안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석유로 만들어낸 이 세상이 공업화 세상이에요. 우리 현대화 세상이에요. 미국 중심에 왜 페트로 달러를 해놨어요? 모든 국가 석유를 다 써야 돼요. 석유는 우리 현대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현대 산업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왜 태어났냐? 안유화는 왜 이더리움을 석유라고 하냐? 이더리움은 가장 처음 한 ICO입니다. ICO. 다시 말해서 비트코인을 조달받았어요. 2014년에. ICO를 해서 공개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으로 개발비를 받았어요. 비탈리 부테린이 당시에 모집한 돈이 비트코인이었어요. 그걸로 지금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개발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출시한 게 2015년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안유화가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안유화 코인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 안유화 코인이 필요하니까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유화 코인을 사주세요. 이게 ICO입니다. ICO. 여러분들이 안유화 교수 개발을 돕기 위해서 저한테 제가 발행한 코인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달한 돈으로 제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안유화 랩을 만들었어요. 예. 이더리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 조달받아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더리움 프로젝트를 개발에 성공해서 2015년에 이더리움을 정식으로 발표합니다. 근데 이 비탈릭이 만들고 싶었던 이더리움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그냥 화폐예요.
그냥 결제. 딱 간단해요. 비트코인은 그냥 결제. 기능 딱 하나. 돈 쓰면 차감, 돈 들어오면 플러스.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이 비탈리 부테린이 생각한 거는 꼭 그 스마트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스마트 콘트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꼭 돈이 아니라, 기록하는 게 돈이 아니라 그 분상 장부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 네트워크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장부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거래하면 공개한다. 나는 저 사람한테 20비트코인 줬다. 이렇게 공개하면 다 모든 네트워크 사람들 자기 장부에다 다 이렇게 기록한다고 했죠. 그게 분산 장부라고 했죠.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이 참여자들이 동의를 거쳐야 된다. 저 사람한테 20비트코인이 있다. 저 물건은 저 사람 거다. 거래 성사. 그래서 이 비탈릭이 생각한 거는 왜 돈만 거래하냐. 우리 그 스마트 계약이란 거, 스마트 콘트랙에서 그 안에다가 계약, 알고리즘을 적어놓자. 이게 스마트 콘트랙 개념이에요. 그러면 굳이 중개인이 없어도 그 조건만 성사하면 그 스마트 콘트랙이 자동으로 실행이 돼서 돌아가게 하자. 그게 이더리움 나온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고 자동차가 있어요. 중고 자동차는 최 씨라는 남자 거예요. 근데 김 씨라는 여자가 최 씨라는 중고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100달러예요. 그러면 이게 스마트 콘트랙으로 이렇게 스마트 콘트랙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최 씨, 이 자동차가 최 씨 건지 맞는지 확인해라. 김 씨라는 여자한테 100달러 있는지 확인해라. 이 두 개가 다 예스면 거래가 성사된다. 거래가 성사되면 모든 사람 분산장부에 그 거래를 기록해라. 이게 스마트 콘트랙의 내용이에요. 이러면 우리 현실상에서 이런 스마트 콘트랙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중고 자동차 가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미국에 있는 최 씨가 미국에 있는 중고 자동차를 합시다. 김 씨는 한국에 있어요. 그러면 중고 자동차 거래 회사가 없잖아요. 근데 스마트 콘트랙 돌려버리면 돈이 이게 다 왔다 갔다 한다면은 김 씨가 비행기 타고 미국에 딱 가서 그 비밀키를 딱 이렇게 하면 자동차가 딱 열리면서 내가 운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탈릭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스마트 콘트랙이라는 개념이 핵심 개념인데 거기다가 이런 우리 현실 생활의 구체적 계약 알고리즘을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왜냐면 우리 이 세상이 생태계잖아요. 비즈니스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계약 관계를 스마트 콘트랙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면은 이 세상이 다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많은 중개 기관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부동산 중개도 필요 없고 자동차 중개도 필요 없고 이래 중간이 필요 없으면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B2B 거래, 당신과 나의 거래. 이 거래가 진실성은 그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방식이 채굴 방식이었어요. 그러면 그 증명한 사람들에서 보상을 주는 거였어요. 그게 이더리움이었어요. 이거는 비트코인 개념하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스마트 콘트랙이 나온 다음에 세상이 암호화폐 세상이 달라졌어요. 비트코인 때는 그냥 거래만 했어요. 너를 주고 내가 받고. 근데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계약을 다 스마트 콘트랙에 담아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다 보니까 개인도 화폐를 발행하게 됐어요. 개인도 화폐를. 예를 들면 안유화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앱을 개발한 겁니다. 이 앱을 그러니까 암호화폐 세상에 돌아가는 앱을 우리가 D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여러분 앱이 많죠? 스마트폰에 뭐 내가 장거리 앱도 있고 뭐 일상을 기록하는 앱도 있고 뭐 회계 앱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내가 필요한 기능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암호화폐 세상에서도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개발한 앱을 D앱이라고 해요. 이 D라는 건 분산된다는 의미예요. 분산 장부에 기록되는 앱이라는 거예요. 이거 스마트 콘트랙을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더리움 생태계를 이용해서 D앱을 개발하면 그 D앱, 그 애플리케이션 돌아가는 나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ICO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더리움 가지고 부동산 중개 앱을 만들겠다. 근데 내가 부동산 중개 앱을 개발할 돈이 없어요. 이러면 10억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안유화 토큰을 만드는 거예요. 안유화 토큰. 그래서 안유화 토큰을 만들어서 제가 발행하면 상장하면 많은 분들이 안유화 토큰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유화 토큰 가지고 제가 부동산 이제 혹은 이제 중고 자동차 성사되는 앱을 제가 개발한 거예요. 그 개발해서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그 토큰을 사갔던 사람은 제가 이 앱 개발에 성공했잖아요. 중고 자동차 거래 앱에 성공했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쓰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 쓰려면 내가 생태가 커지니까 안유화 토큰의 가격이 막 올라가겠죠. 그럼 초창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내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돈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벌겠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런 스마트 컨트랙,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 알고리즘을 장부에 기록하는 메커니즘 코인입니다. 이더리움.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나의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회사를 만들어서 나의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유튜브가 이 세상에 나온 다음에 어떤 시대를 열었죠? 개인이 방송사를 소유하는 시대를 연 거예요. 저도 지금 안유화 경제투자론이잖아요. 지금 구독자 수가 7만 5천 명 넘었어요. 제가 7만 5천 명을 상대로 제가 방송하는 거잖아. 개인이 방송 시대를 연 거예요. 옛날에 개인이 어떻게 방송사 국가에서 동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의 언론 영향력이 방송사보다 더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개인이 방송사 시대를 열게 한 것처럼 이더리움은 개인이 화폐를 발행하는 시대를 연 겁니다. 근데 이게 화폐를 발행하는 뜻은 뭐냐면 ICO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융자를 받아서 토큰으로 융자 받아서 그걸로 내가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기능을 주는 앱을 개발하는 거죠. 그 D앱. 그 D앱을 많이 쓸수록 나의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도 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고 자동차를 직접 B2B로 거래하고 또 그 앱을 개발한 나도 그 토큰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의 부도 실현하고 그 초창기 조달해주는 투자해줬던 사람들도 부를 실현하고 또 이 기능을 많은 사람들 편리함을 줘 사회도 이뤘고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면 요즘에 사업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구한테 가서 야 돈 좀 빌려라. 여러분 VC 벤처 캐피탈 찾아가서 제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저한테 돈을 10억 달러 투자합시다. 10억 원 투자하세요 하면 누가 투자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뭘 믿고 투자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이더리움 네트워크 와서 여러분 이름으로 명명한 토큰을 발행해서 그 토큰을 팔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 백서, 여러분 사업 계획서를 보고 이게 이 사업이 진짜로 성공하면 내가 이 사회가 아름다워지겠네. 내 이 사람 지지해야지. 그래 여러분 발행한 토큰을 딱 사면 여러분이 10억 원 모아서 그 앱을 딱 개발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올려버리면 그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까지 이 2015년에 나온 다음에 2010 ICO가 엄청 난리 났었어요. ICO가 여기저기 ICO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엄청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죠. 이더리움 자체가 가장 성공한 ICO입니다. ICO. 근데 이게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처음에는 순수하게 정말 이 세상에 이로운 이 앱을 개발하고 싶었죠. D앱을. 근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10억을 조달하면 되는데, 내 이 D앱을 개발 10억이면 되는데, 여러분, 안유화 토큰. 나 목표가 10억이었어요. 그래서 10억을 목표로 ICO를 했단 말이에요. 이더리움 기반으로. 근데 1,000억이 들어왔어요, 돈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10억을 조달하기 힘들게 그 개발하지 말고 그냥 1,000억 갖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ICO 명의로 해가지고 돈을 도달한 다음에 튄 사례가 엄청 많았어요.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ICO가 각국에서 스톱을 했어요. 중국이 그랬고 한국 그랬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제재를 받았죠. 이게 잘못 관리하면 이게 많은 사람 사기치겠네 하면서 그래서 ICO가 2017년에 성행하다가 많이 죽었는데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더리움이 왜 나타났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석유다. 암호화폐 세상에서는 비트코인은 금이다. 이더리움은 석유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로움이 되는 생태계, 결국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계약관계, 비즈니스 모든 걸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돌아가게 하고 그 생태계에서 자동으로 스마트 콘트랙, 자동으로 AI가 계약하는 거 자동 계약으로 해서 세상이 효율적으로 많은 중개를 없애면서 비용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싶었던 게 비탈리 부테린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ICO 피해 사례가 많이 늘어나면서 많이 지금 타격받았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이 이 생각은 아주 좋다라는 거예요. 이 출발은 맞다라는 거예요. 왜 꼭 돈만 분산 장부에 기록해야 돼? 알고리즘도 기록하자.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돌아가면 많은 것들이 사람의 개입이 없이 누구의 통제 없이 자동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의미를 많이 하고 이게 실제 생활에 곳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더리움은 우리가 여러분 어느 스마트 쓰세요? 저는 삼성 스마트폰을 써요. 삼성 스마트폰을 쓰면 기본 시스템이 안드로이드잖아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그래서 제가 굳이 비교하면 이더리움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자, D앱은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다운받은 그 앱이라고 보면 돼요. 앱. 그러면 그 앱이 다 다른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보기 앱은 다 다운받았을 거예요. 그죠? 결국 내가 뭐 일상 소비 지출을 기록하는 앱 다 다운받을. 그게 다 앱이에요. 그걸 우리가 D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이더리움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출발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맞는 아주 의미 있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옛날에 했었어요. 굳이 아무것도 모를 때 암호화폐에 대해 관심 갖고 한번 투자해보고 싶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은 처음에 가격이 아주 쌌어요. 싸다가 지금은 이미 오늘 가격으로 3,500달러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차이는 거의 19배 됩니다. 19배. 그래서 이런 사람, 내가 비트코인 어떻게 사? 근데 이더리움은 살 수 있어. 한국 돈으로 한 4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알고 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다시 결론 내리면 비트코인은 그냥 결제. 결국 그 지갑은 내 거다. 아무도 터치 못한다. 전 세계 네트워크이다.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이더리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석유라고 비교했습니다만 하나는 디파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뭔가를 그냥 결제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이 세상을 가상 세계에서 돌아가게 할 수 없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온라인 자체로 돌아가게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 세상에서 우리가 현금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메타버스라고 제가 표현해요. 메타버스에서 여러분 아바타하고 저 사람 아바타가 거기서 서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신용카드를 쓸 수 없잖아요. 거기서 달러 현금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세상에서 돌아가는 화폐가 필요해요. 그게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은 딱 결제용으로 쓰이는데 이더리움은 그 메타버스에서 당신의 아바타와 다른 사람 아바타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알고리즘 D앱에서 자동으로 여러분이 개인료를 안 해도 그 안에 그 조건만 성사되면 알아서 계약이 성사되고 알아서 그 메타버스 비즈니스 세상이 돌아가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가치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디파이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은행, 증권, 은행, 증권, 보험을 우리가 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가상의 세상에서 메타버스에서 금융이 돌아가게 하려면 금융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예금하고 대출해주고 누가 또 중간에서 뭔가 중간 서비스를 증권 역할도 해주고 은행 역할도 해주고 보험 역할도 해주려면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혹은 온라인 세상에서 혹은 가상자산 세상에서 그러면 그게 메타버스 금융이 필요해요. 온라인 금융이 필요해요. 제가 온라인 금융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가 하는 온라인 인터넷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금융을 할 거예요. 메타버스 금융 되려면 그 안에서 자체가 돌아가는 D앱이 필요해요. 그게 가장 검증된 게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이더리움. 그래서 이더리움은 가장 큰 활용이 디파이입니다. 디파이, 분산금융. 분산금융 게 분산증권사. 중앙이 없는 증권사, 중앙이 없는 은행, 중앙이 없는 보험을 메타버스 세상에서 할 수 있다. 가상 세상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디파이라는 금융이 할 수 있고, 그다음 NFT. 그래서 가상 세계에서의 모든 건 다 자산이잖아. 디지털 자산을
이게 누구께 누군가라고 증명이 돼야 돼. 그게 NFT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걸 지금 이더리움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또 코인들이 있어요. NFT를 만들 수 있는 코인. 그건 오늘 뭐 주제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라나나 이런 폴가다 이런 코인 주제 아니면 말 안 하겠는데 가장 검증되고 네트워크가 가장 넓은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제가 코인의 가장 큰 가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이더리움 ETF 월가에서 이더리움 ETF 또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법정 통화가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생긴 거거든요. 비트코인 해물 ETF처럼 이더리움 해물 ETF면 월가의 금융기관 큰 손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에는 유동성을 주고 이렇게